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에 쏙쏙 수원시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 오동석입니다. 저는 아주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원시 조례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한 지 벌써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도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되어서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진행을 하다 보면 뭐 그 단조로울 수밖에 없고 들으시기에도 좀 이렇게 그 역동적이거나 이렇지 않아서 아마 좀 어쩌면 좀 졸음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지 못해서 저도 좀 마지막 시간에 더더욱 좀 아쉬움이 많이 좀 듭니다. 혹시라도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이런 이제 법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은 이제 환경에 관련된 조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시간에 기후 관련한 그 기후의 위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큰 얘기를 너무 첫 번째부터 해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환경은 이제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기후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도 있고 또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측면에 있어서 또는 그것을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좀 좋은 의미도 있는 그래서 연관성이 좀 깊은 그런 조례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시사적인 문제를 먼저 좀뭐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후위기 관련된 기사들이 요즘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시점인 2021년 뭐 10월 또는 11월 요 즈음의 상황을 좀 다시 되돌아보시면 여름에서 겨울로 마치 직행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이제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단순히 이 기온의 변화, 계절의 변화의 측면들을 민감하게 느끼긴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적인 상황과 사실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던 기후 위기와 연관된 것들을 환경을 조례를 말씀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이 지구 기온 3도 더 오르면 김포공항이 잠긴다는 제목입니다. 예, 일단 그 심각한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지난 11일 현지 시간입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 올랐을 때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그 여파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받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세계 50개 도시가 전례 없는 해수면 상승 방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구 기온이 3도 오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펜타곤 국방부 건물입니다.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과 세인트폴 성당,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프랑스 니스의 대성당, 베트남 하노이의 문묘 등 유명 건축물이나 그 주변이 만조나 홍수의 영향으로 잠길 수 있다. 쿠바 아바나의 대성당 광장에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고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인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전망대의 아래층이 잠긴다. 아시아 국가들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상위 5개국에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포함됐다. 중국 상하이 루자 주위의 고층 빌딩,
일본 도쿄타워 주변도 홍수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한국 수도권에서는 서울 강서구의 김포공항, 인천시와 부천시 일부가 물에 잠길 수 있다. 지난해 그린피스도 해수면 상승과 홍수가 겹치면 2030년에는 부산과 전북, 충남, 인천 저지대가 잠길 수 있다는 한반도 대홍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10년도 이제 채 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3도의 예측 시기는 이제 그 이후이고 파리 협약을 통해서 이제 1.5도가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1도 정도 선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건 하나의 예인 거죠. 사실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없어서 식량 위기도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위험한 상황이, 이미 폭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선진국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들을 이렇게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취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심각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은 물론이지만 대개의 산업들에 있어서의 배출하는 이런 이제 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막기에는 아주 대폭적인, 정말 획기적인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런 이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이제 있지만, 또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의 환경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보다는 좀 범위를 좀 좁혀서 수원시의 이제 환경 기본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뭐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충분치 않지만 필요한 또 조치이기도 하고요. 또 기후 위기 못지않은 우리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환경 기본 조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4조에 따라서 수원시의 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기본 이념을 두고 있는 조례입니다. 기본 이념은 수원시의 환경 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된다. 여기서 미래 세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위기가 이제 초래되어서 환경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어쨌든 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태어나지 않은 세대인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 세대는 또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고, 이미 기성 세대에서도 그런 효과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까지 고민을 해야 될 거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2조 2항은 시의 환경 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서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겠고요. 3항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시의 모든 시책은 이 세 가지 기본 이념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남극과 북극의 이 빙하가 녹으면서 그 얼음에 얼려져 있었던 그런 그 미생물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19 이전에도 메르스나 사스가 있었고요. 3, 4년 주기로 이런 전염병들이 아주 출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본 이념에 나왔었던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당장 찾아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뭐 세대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제가 이제 생태 위기, 지구 환경,
그리고 기후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뭔가 탄소의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산업의 어떤 환경적인 요건들을 자체를 좀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이제 이런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의 그런 이제 안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사항에 보시면 유해화학 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해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구의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 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 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용어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책무는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련된 사항, 자연환경 보전에 관련된 사항, 야생생물, 그다음에 경관의 보전, 자원의 순환적 이용, 지구온난화 방지, 유해화학 물질의 적정 관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있고요. 또 사업자들이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환경 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도록 하는 책무를 또 지우고 있고요. 또 시민에 대해서는 먼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그런 권리를 향유하려면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책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 행위를 발견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럼으로써 쾌적한 도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경의 문제는 많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 및 단체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또 환경 보전 활동에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요. 또 학교의 경우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담은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공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의 현황, 그리고 환경 보전에 관련되어 있는 시책, 이런 내용들을 규정을 담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당연히 이제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또 도시 환경 영향 평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 보전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왜냐하면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리 이제 환경에 미친 영향을 평가를 하고 환경에 미친 영향이 큰 경우에는 그걸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 대한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해야 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의 공원이나 녹지와 같은 시설들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환경의 보전이 개발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이게 되게 또 현실적으로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경제 성장을 멈춰야 된다, 또는 경제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지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우리의 생활적인 태도를
바꿔야 되고 산업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개발보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기본적으로 보전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물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 또 자원의 순환적 이용, 그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또는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고요. 또 생활 환경에 관련된 미세먼지라든지 유해 화학 물질, 방사능 물질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도 또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수원시 환경보건조례가 있습니다. 이제 보건은 이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 물질이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 규명하고 그에 따르는 예방과 저감 대책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수원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 유지하여서 환경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예방 관리하는 것이겠고요. 환경성 질환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환경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역학조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특정 인구 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규모를 파악하고 그 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환경 매체는 환경 유해 인자를 수용체에 전달하는, 사람을 위주로 이겠죠. 물론 동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체라는 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용체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에서 어린이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어린이는 13살 미만인 사람을 말하도록.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환경 보건의 문제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 원칙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환경 유해 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는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과관계 증명에 대해서 유해하다라고 해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오기 전에도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을 우선시하는,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원칙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특히 어린이 등 환경 유해 인자에 노출해 민감한 계층과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민환경 보건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하고 특히 아까 어린이와 같은 이제 민감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은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환경 유해 인자가 우리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뭔가 조사를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선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헌법에 청원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시장이 책임지고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조례는 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환경교육진흥 조례가 있어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근거 조항들을 또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도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거고 그것은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른
그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자연은 하나의 생태계로서 일정한 연관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생물의 그런 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제정했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수원 시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된다. 생물 자원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을 하고, 지역의 생물의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작성하게 하고 자연환경 조사를 하는 등, 그리고 야생 생물의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의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수원시 대표적인 이제 청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자세한 설명 조례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뭐 마지막 시간에 좀 너무 좀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대강의 이제 구조를 좀 아실 수 있고,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또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이제 시에 요구하고 시의회에 요구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언론 기사를 또 다시 소개를 하면서 오늘 방송 그리고 전체적인 귀에 쏙쏙 수원시 조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사를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재앙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시대보다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 협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하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는 1.5도를 넘게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다. 지구 온도가 3도 오르는 시점도 기존 2100년에서 2060년에서 2070년대로 3, 40년 앞당겨졌다. 이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보다 더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 정상들은 다음 달 1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벤자민 스트라우스 클라이밋 센트럴 수석 과학자는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길을 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예,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여전히 의구심이 들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에겐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넘어서서 인간이 아닌 동물과 식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인간의 그런 생명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개발만 했었던 것의 자업자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담은 청소년 세대와 그 이후에 오는 미래 세대에 더 부담이 가중되는, 그리고 그런 형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의 생존 문제, 생명권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관심부터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까지 폭넓게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문제까지 담아내야 되는 것인 거죠. 물론 수원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수원 시민들이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노력을 하게 될 거고, 또 세계의 다른 나라 시민들과도 연대를 하면서도 그런 어쨌든 실천과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의 그런 약속 또는 다짐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의회와 또는 시장에 대해서, 시행정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또 시민의 책무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적인 것이 지금은 지구적인 것이고, 지구적인 것이 곧 지역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수원 시민은 당연히 지구 위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에 좀 서둘러 진행하는 감이 없지 않아서 좀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좀 그 재밌는 이런 구성을 가지고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의 오동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